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이 때 아닌 난리죠. 6.27 대책으로 인해서요.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묶였다고 난리일 것 같고요. 안 묶인 지역은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또 난리지 않겠어요? 이런 와중에요. 정부는 다음 달 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나올 대책의 핵심은요. 이거죠. 세금으로 이제 갭 투자를 잡겠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좀 쇼킹한 거는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좀 무서운 것 같은데요. 먼저 23일 언론에 의하면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정안 중에서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인 개편안이 예고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거주 위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 또한 집값 가열시키는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게 그 목적인 것 같아요. 즉,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갭 투자를 잡겠다는 거죠. 이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갭 투자 방지 차원에서는요, 2주택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가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가세를 하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안 하신 분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납부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양도시에는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거죠. 공시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는 보유세가 인상된다는 얘기겠죠. 보유세가 인상된다는 얘기는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되게 된다는 얘기죠. 참 좋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으라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 생각이지 않을까요?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라는 거죠. 좀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요걸 어떻게 좀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러한 뜻은 좋은데요.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와중에 지난 17일 국회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를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은요. 어떤 교수는요. 국내에서 투기 현상이 심각한 이유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이며 이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공제율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쇼킹한 것 같아요. 부동산 학적으로 볼 때도요.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 현상이 1가구 1주택자들에 의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한 오해이지 않을까요? 물론 또 이제 본질은 이러한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줄이자라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아라고 했는데요. 1가구 1주택자를 잡아야 된다는 저러한 발언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는 얘기고 굉장히 무섭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가구 다주택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1가구 1주택자들 투기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아무리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쇼킹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토론회나 아니면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학술제나 이런 데 가보시면 주제 발표를 하실 분들이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주제 발표를 하실 분 정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 토론하실 분도 다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제 발표라는 것도 미리 몇 달 전부터 주제 발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발표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쇼킹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토론에 참석한 그 각각의 반응들이 있겠죠. 모 의원 측은요, 우리와 합의된 의견은 아니지만 논쟁의 여지는 있다라는 거고, 국토부 측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간대한 편이다라는 거고, 기재부 측은 정기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 간대한 편이다는 거고, 논의가 본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문제가 있다. 즉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너무 간대하다. 따라서 이를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즉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논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 1가구 1주택자 분들, 큰일이죠. 안 그래도 보유세 부분이 뭐 재산세가 됐든 종합부동산세가 됐든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실제적으로 현재의 1가구 1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는요, 9억 이하일 경우에는요,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시,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고요. 1가구 1주택 9억이 초과될 경우에는요, 9억 초과분에 한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요, 1세대 1주택일 경우 3년 이상일 때는 24%, 4년 이상은 32%, 5년 이상은 40%, 6년 이상은 48%, 7년 이상은 56%, 8년 이상은 64%, 9년 이상은 72%, 그리고 10년 이상은 80%가 공제가 되거든요. 1세대 1주택 최고 80%까지 적용이 되고요. 단 비거주자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 공제율 적용으로 최고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비율을 줄이거나 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을 줄이자는 쪽으로 앞으로는 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집값은 오르고요, 세금은 증가되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만 이득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래서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문제의 핵심은요, 1가구 1주택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들의 시세 차익을 노린 매수가 문제잖아요.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 모으는 거, 요게 문제가 아닐까요? 따라서 집값을 잡으려면요,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강화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주택자들의 세금 강화를 정부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요게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러한 토론을 한다. 1가구 1주택자 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됐든 보유세를 강화하는 그런 토론회가 저는 저희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서민 경제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근본은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문제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부탁인데요, 1가구 1주택자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건드시지 마시고 오히려 세금을 좀 더 깎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